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참 살다 살다 결혼하면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기에 걱정을 했는데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라서 더 어이가 없네요. 저와 남편은 집안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저보다 5살 많은 남편은 아들이 2명 있는 집안이었고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시댁이 조금 부유한 편이라고 들었어요. 부모님 소개로 만났던지라 부담감이 없지는 않았는데 부유한 사람치고는 그렇게 기가 센 것 같지도 않고 남편이 장남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거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남편이 인간적으로 참 좋았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첫 만남 이후에 서로가 마음에 들었다 보니 이어서 몇 달을 만나게 되자 양가 집안에서는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을 만나던 당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솔직히 남편 집안이 부잣집이라고 하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결혼할 때는 뭐 집도 해오고 차도 해오고 할 줄 알았는데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부터는 따로 독립해서 나와 살고 있었고 거의 그때부터 혼자서 살다시피 했다면서 집안에 뭘 기대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솔직히 말하더군요. 아니 솔직히 장남인데 뭐라도 진짜 해줄 줄 알았는데 남편의 그런 태도가 이상하더군요. 뭐 그렇다고 남편의 조건을 보고 좋아한 것도 아니다 보니 그냥 그런가 보다 했고 실제로 만난 8개월쯤 서로 결혼하기로 정하고 양가 집안에 인사드릴 때까지만 해도 남편 집안에서 뭐든 해줄 줄 알았는데 진짜 결혼할 때까지 단돈 10원짜리 하나 받은 게 없었습니다. 결혼식부터 신혼여행까지 전부 다 저희 부부가 모은 돈으로 했습니다. 진짜 설마 했는데 아무것도 안 도와주자 이제 현실적으로 아쉽더군요. 그러다 보니 보다 못한 저희 부모님도 화가 나서 사위인 남편을 불러다가 아니 왜 집에서 아무것도 안 도와주냐고 했더니 남편은 그제서야 씁쓸하게 웃으면서 사실 제가 전처의 자식이라서 그랬다고 말을 하더군요. 지금 저희 어머니는 사실 새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초등학교 시절 아버지가 바람이 났고 엄마는 그걸 못 견디고 집을 나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자기 혼자 집안에서 남겨져서 아버지가 매일 나가기 전에 식탁 위에 놓고 가는 10,000원을 가지고 하루에 끼니를 때우면서 생활을 했고 그렇게 학교와 집을 오가면서 2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새엄마라고 데려온 그 여자가 바로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이혼하게 만든 그 상간녀였다고 합니다. 새엄마는 아버지와 결혼하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바로 둘째 아들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둘째와 자기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알게 되었는데 이 새엄마라는 여자가 얼마나 독하냐면 그 전에 시아버지는 재혼 전에도 결혼을 이미 한 번 했었고 그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시아버지랑 바람을 피우다 걸렸고 남편과 딸아이를 버리고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재혼 이후에도 단 한 번도 그 딸을 찾은 적이 없다고 했어요. 자기와 10살 차이 나는 그 동생이 태어난 이후로는 차별이 진짜 심각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학생 때는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과 관심들을 남동생은 매일같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살이 되던 해 자신은 집을 나와서 대학교 근처 원룸을 구해서 다녔고 모자라는 학비를 벌기 위해서 노가다도 해보고 그렇게 안 해본 일이 없이 알바를 하면서 혼자서 사는 생활이 익숙한 남자였어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만날 때부터 부잣집 도련님 티가 하나도 나지 않았고 오히려 생활력도 강하고 성격도 올바른 남자가 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래서 저희 남편에게 물었어요. 아니 어머니는 그렇다고 쳐도 아버지는 친아버지인데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어릴 때 술 먹고 들어와서는 자기를 보면 저희 친엄마가 떠오른다며 그 이후로 집에서 없는 듯이 지내라며 용돈만 주던 아버지였고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다 보니 성인이 되어서는 집을 나와서 혼자 살았다고 그냥 아버지랑 자기는 혈육으로만 이어져 있을 뿐 남이라고 씁쓸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차라리 엄마를 찾아가지 그랬냐고 했더니 친엄마는 좀 더 심했다고 했어요. 둘 다 똑같은 말을 하며 자기를 보면 바람핀 남편이 떠오른다고 했고 엄마도 이미 또 다른 남자와 만나 결혼해서 애도 있고
그러면 친엄마는 네가 찾아오면 결혼한 그 남자가 경기 일으킬 거라며 쫓아내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2번 다시는 죽을 때까지 찾아오지 말라고 하면서요. 남편은 그 이후로 자기의 인생은 사실상 자기밖에 없다는 걸 알고 집은 그저 잠만 자는 곳으로만 생각했고 철저히 이방인이 되어서 살았다고 합니다. 어릴 적 자기를 따르던 동생조차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동생과 저를 차별하기를 대놓고 하기 시작하면서 동생은 자기를 좋아했지만 자기에게 다가올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도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집을 나와 살면서 유일하게 자기 가족 중에 자기를 챙겨주는 게 배다른 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남편의 사연을 듣게 되자 남편이 미워지기는커녕 진짜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저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남편의 힘든 과거가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는 시댁에 해줬던 예단들이 너무나도 아깝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희는 시댁에 많이 찾아가지도 않았고 시댁에서도 저희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저 왜 안 오냐고 한번 전화만 왔더군요. 제가 그래서 시어머니도 아닌데 찾아가는 것도 웃긴 것 같고 아버님과 어머님도 저희 얼굴을 보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왜 찾으시냐고 진짜 찾아가 들릴까요? 하고 되물었더니 됐다고 지금 보니 그놈한테 아주 딱 어울리는 짝이라며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건 그 집안과의 인연은 그렇게 되었지만 도련님은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왔습니다. 술을 진탕 마시고는 저에게 말하기를 형수님 죄송하다며 그냥 다 자기 잘못 같아서 죄송하다며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하다가 제가 어린 도련님을 달래주었어요. 오히려 진짜 어린 도련님과 남편은 형제애가 깊어 보였습니다. 남편도 옛날에는 동생을 밀어내려고 했으나 항상 새엄마가 뭐라고 하면 동생이 옆에서 뭐 어떠냐며 자기한테 형형 이러면서 다가왔고 잘 따르던 동생이었다고 동생만큼은 남편도 아끼더군요. 그래서 시부모님은 안 보는데 배다른 형제인 동생과는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관계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저도 아이 둘을 낳아 출산을 했어요.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도 자기들한테는 손자 손녀일 텐데 손주조차도 한번 보러 온 적이 없었고요. 나중에 듣기로는 남편에게 결혼한 지 5년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한테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네 스스로 집에서 나갔으니까 재산은 10원도 받을 생각하지 말라면서 앞으로 이 집안과 상관없을 테니 자기 아들한테도 기웃거리지 말고 꺼지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아버지도 그런 뜻이라면 잘 알겠다고 하고 애초에 기대한 적도 없었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고 저에게 말해주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 보고 바보냐고 시아버님 돌아가시면 돈이라도 받아야지 그렇게 말하냐고 하니까 그건 그때 가서 보자며 자기는 너무 무섭다고 보기도 싫고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이유 없이 그 빌어먹을 돈 때문에 내가 왜 그래야 하냐고 한 소리 듣는 것도 이제 질린다고 그냥 우리 둘 다 돈을 못 벌지도 않는데 이대로 돈을 모아서 우리 가정 소소하게 행복을 누리면서 살면 되지 않겠냐며 나중에 그 돈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의 평화가 깨지는 게 싫다고 말하는 남편을 보고 저는 그저 위로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어느 날 시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저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진짜 시어머니더군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무슨 일로 찾아왔냐고 하니까 항상 의기양양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눈치를 살살 보면서 자기가 지금 갈 곳이 없으니까 자기를 좀 받아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그래서 아니 어머니 집은 어쩌고 여기 와서 그러냐고 하니까 사실 시아버님의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하더군요. 그냥 부도가 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날려먹었다고 하더군요. 사기도 당하고 심지어 감옥까지 가게 생겼고 집은 전부 다 재산 차압딱지가 붙어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둘째 도련님은 지금 뭐 하냐고 둘이서 그냥 따로 살면 되지 않겠냐고 했더니 둘째는 결혼한 지 이제 1년이 되었다고 집안이 화목한데 깨지는 것이 싫기도 하고 아직 자기네가 이렇게 망한 사실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둘째 도련님이 작년에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때 결혼식장 갔을 때도 시어머니는 신부 집안이 어떻게 하시면서 결혼식에 참석한 저희를 보고는 니들 왜 왔냐고 좋은 날에 구정물 튀니까 당장 돌아가라고 말았던 게 바로 시어머니였는데 참 어이가 없더군요. 전 시어머니에게 제정신이냐고 말하고 싶은 생각에 저절로 목에서 그 말이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오히려 말버릇이 그게 뭐냐며 잔소리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시어머니는 못 베어먹은 년이라고 욕하면서 거실 바닥에 들어 눕더니 자기는 절대 못 나가니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의 그런 돌발 행동에 저 역시 돌발적으로 눈이 뒤집혔고 곧장 화장실로 가서 세숫대야에 물을 가득 담아와서 거실에 누워 눈을 감고 있는 시어머니 얼굴에다가 아주 그냥 패대기를 치듯이 찬물이 가득 담긴 세숫대야를 들이부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눈 감고 누워있다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것처럼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모습을 보니 속이 시원하더군요. 그 이후로 아주 발광하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저는 바로 경찰을 불러서 집안에서 쫓아냈습니다. 결국 남편이 도련님께 이야기를 했고 도련님이 신혼집으로 가서 원룸을 따로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방 한 칸에서 어떻게 하냐고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다는 걸 얼떨결에 귀동냥으로 들었네요. 그 이후 둘째 도련님이 신혼집에 모시고 살겠다고 하니까 둘째 도련님의 아내는 거절을 했고 신혼집에 시어머니를 들이면 당장 자기는 이혼을 하겠다며 엄포를 놓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는 단칸방 원룸에서 지금도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도련님을 미워하진 않지만 시어머니가 감옥에 들어갔다고 하니 아주 쌤통이더군요. 남편은 그래도 마음이 불편한지 그 일은 언급하고 싶지 않아 했지만 평생 부자 행세를 하던 그 인간들의 결과가 이렇게 끝이 나니 저는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특히 아직도 시어머니가 물벼락을 맞아서 생쥐꼴 되던 모습을 떠올릴 때면 지금도 가만히 있다가도 절로 웃음이 나오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7세 아줌마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생겨서 이렇게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환갑인 남편이 있어요. 아들은 2명이 있는데 전부 장가 갔고요. 저와 남편은 한 동네에서 20년간을 살았습니다. 20년을 살다 보니 동네 사람들끼리 전부 친하고 잘 아는 사이입니다. 동네에 골프랑 헬스 그리고 찜질방까지 있는 종합 스포츠 센터가 있는데 거기가 만남의 장소였고요. 다들 은퇴할 나이이고 모아둔 돈이 있으니 그곳에서 운동도 하고 수다도 떨고 몸도 풀고 하면서 친하게 지냈죠. 그렇게 동네 사람들 중에 유난히 저희 부부와 친하게 지내는 부부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는 빌라가 평수가 넓고 세대수가 37개밖에 없어서 서로 사실 다 친하지만 그 부부와는 같은 층에 살았어서 유난히 더 친했어요. 특히나 성희 씨가 대학에서 육아와 관련된 전공 교수님이라서 그런지 참 사람이 사근사근하고 조용하니 저와 잘 맞았습니다. 오히려 저와는 반대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성희 씨 남편과 저희 남편과 취미가 같아서 둘이 잘 어울리고 저희처럼 친하게 지냈죠. 물론 스포츠 센터도 같이 다녔어요. 성희 씨를 알게 된 지 10년 정도 되었는데 한 1년 전부터 제 연락도 피하고 스포츠 센터도 안 나오더라고요. 뭐랄까 은근히 저를 피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도 마주쳤을 때 제가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었죠. 요즘 연락도 안 받고 운동하러도 왜 안 오냐고요. 그럴 때마다 성희 씨는 그냥 바쁜 일이 있어서 그렇다면서 구체적인 대답을 피하더라고요.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있나 했습니다. 그렇게 성희 씨가 저를 피하면서 저와 성희 씨는 점점 멀어졌고 부부끼리의 만남도 횟수가 적어졌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같은 스포츠 센터에서 친하게 지내는 아줌마들이 저한테 와서 묻더라고요. 자기야,
요즘 남편이랑 사이는 어때? 자기한테 무슨 일 없지? 요즘 집안 분위기는 괜찮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우리한테 말해야 된다. 꽁꽁 숨기지 말고 힘든 일이 있으면 다 털어놓아야 해. 우리가 도움 줄 수 있으니까. 라고 말한다거나. 땡땡씨 그 소식 들었어? 성빈씨 남편이랑 골프 프로랑 따로 만난 거. 남자들이 이렇다니까. 우리 잘 생각해봐야 돼. 남자가 바람나는 거 가지고 너무 충격받으면 안 된다? 알겠지? 땡땡씨 마음이 어려서 내가 걱정돼. 물론 땡땡씨 남편이 바람핀다는 것은 아니고 그냥 하는 말인 거 알지? 라는 식으로 갑자기 잘 살고 있는 저를 무슨 일이 있는 사람 취급을 한다던가? 아니면 제 남편이 바람이라도 핀 것처럼 가정해서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그때부터 느낌이 좀 이상했습니다. 뭐랄까, 저도 모르게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분명히 나만 모르는 무슨 일이 생겼구나. 이 사실은 스포츠센터 아줌마들은 다 알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은근슬쩍 아줌마들한테 제 속마음을 이야기했어요. 성희 씨가 나랑 그렇게 친하게 지내더니 요즘 도통 연락도 안 받고 소식이 뜸해요. 나한테 뭐 화가 났나 싶기도 한데 도통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줌마들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표정이 싹 굳어서 서로 눈빛 교환을 하더라고요. 그러고서는 버벅거리면서 성희 씨가 뭐 무슨 일이 있겠지. 신경 쓰지 마, 자기야. 그래. 신경 쓰지 마. 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했죠. 그래서 정색하고 말했습니다. 대충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으니까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요. 나 유해준다고 숨기면 나중에 나 더 상처받으니까 그냥 말해줘요. 계속 이렇게 내 눈치만 보는 거 나 불편하고 신경 쓰이니까 라고 말하자 그럼 알겠다고 말해준다면서 조용한 커피숍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동네 아줌마 2명과 저 셋이서 스포츠센터를 나와 근처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의자에 앉으니 아줌마들이 뜸을 들이다 말을 꺼냈어요. 사실 성희 씨랑 자기 남편이랑 바람난 것 같아. 내가 진짜 말하려고 했는데 우리 남편이 관리하는 공장 뒤에 모텔이 엄청 많거든. 그런데 거기서 자기 남편 차를 5번이나 봤대. 5번 전부 성희 씨랑 같이 있었고 총 5년 동안 5번을 본 거야. 최소 5년 동안 만난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이거 왕언니한테 말했더니 왕언니도 왕언니 딸이 10년 전에 성희 씨랑 자기 남편이 성희 씨 집에서 같이 나오는 걸 봤대. 그때는 왕언니도 본인이 직접 본 것도 아니라고 해서 괜히 자기가 이 뻥끝에서 잘 살고 있는 가정 파탄낼까 싶어서 모른 척 한 거였고 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순간 머리 뒤로 피가 확 쏠리는 게 느껴지면서 귀에서 삐 소리가 날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 최근까지도 제 남편과 성희 씨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들은 왕언니가 성희 씨에게 다른 집 남편 건드려서 가정 파탄나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보냈고 본인이 바람핀 사실을 들키게 될까 두려웠던 성희 씨는 저를 점점 피하게 된 거였고요.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그렇게 조용하고 사근사근한 척하는 여자가 뒤에서는 자기 남편과 쥐도 새도 모르게 바람피고 있었던 거죠. 너무 화가 나고 두 인간들을 찾아가 확 털어버리고 싶었지만 정말 가까스로 감정을 추스르고 조용히 차근차근 이혼 준비와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남편 핸드폰은 잠겨 있었고 모든 남편의 관련 서류들에는 잠금이 걸려 있어서 증거 수집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차 블랙박스도 웬만한 기록들은 다 초기화되어 있고 그렇게 불륜의 증거를 잡지 못하나 싶었습니다. 남편이 잘 때 남편 핸드폰을 가져와서 남편이 쓸만한 비밀번호를 다 눌러봤는데 풀리지 않았죠. 망했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노트북이 생각났습니다.
남편 노트북 기종이 저와 같은 것인데 비밀번호 잠금이 걸려 있어도 전원 버튼에 지문 인식이 가능해서 전원을 누를 때 손가락을 길게 대고 있으면 바로 잠금이 해지가 되거든요. 그렇게 남편의 노트북을 소리나지 않게 꺼내서 자고 있는 남편의 검지손가락을 댔습니다. 세상에, 잠금 화면이 풀리고 바로 바탕화면에 들어가진 겁니다. 정말 천만다행으로 네이버도 자동 로그인 기능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메일이나 클라우드를 뒤지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절망적인 순간에 혹시나 하고 네이버 채팅인 밴드에 들어가 봤습니다. 밴드가 켜져 있었습니다. 그 여자와 불륜의 증거가 그곳에 전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신해 보이던 성희 씨는 뒤에서는 아주 온갖 잡스러운 말들을 제 남편과 나누었더라고요. 대화 내용을 전부 캡처하고 서로 주고받았던 사진들도 싹 다 저장하고 저는 이혼 변호사를 찾아가 남편과의 이혼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소장을 들고 남편에게 이혼 선언을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이혼을 준비한 저에게 남편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막말을 퍼부어 주었죠. 준비도 철저히 하고 새어나갈 틈을 안 주었으니 남편은 변명도 못하고 그냥 입만 벌리고 있더군요. 야, 넌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너 성희 씨, 아니 그년이랑 10년을 만났더라? 양심은 있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이 동네 사람들 니네 바람핀 거 싹 다 알아. 20년을 산 동네에서 내가 너 때문에 얼굴을 못 들어 창피해서 살 수가 있어야지. 내가 이혼 소송으로 끝날 것 같지?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 내가 받은 충격만큼 너 힘들게 해줄 거야. 아니, 바람을 펴도 같은 동네 사람? 그것도 옆집 여자랑 10년을 나 몰래 만나? 아휴, 기가 차서. 나 네 소식 듣고 쓰러질 뻔했어. 너는 그냥 빈털터리로 남은 여생 보내. 그 여자랑 보내던가. 알겠냐? 아참, 너 이제 그 여자 지 남편한테 눈탱이 밤탱이 되도록 맡겠다. 라고 하면서 소장을 얼굴에 확 뿌렸네요. 그리고 성희 씨, 아니 그년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 여자는 안 나오고 그 여자 남편만 나오더라고요. 그 남자한테 딱 말했습니다. 당신 아내랑 내 남편이랑 최소 10년 동안 사적으로 만났습니다. 나도 황당하고 기가 차서 한동안 말문이 안 나오더라고요. 당신이 내 남편 눈탱이 밤탱이 만들던가 말던가 그건 알아서 하시고 저는 소장이나 당신 아내한테 전해주러 온 거니까 전해주세요. 라고 했죠. 그렇게 이혼 선언을 했는데도 도저히 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10년을, 최소 10년을 도대체 언제부터 나를 속인 거고 나 빼고 동네 사람들 다 알았다는 건데 그동안 사람들이 나를 그동안 어떻게 바라봤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생각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상간녀가 강의를 한다는 그 학교에 찾아가 상간녀에게 고소한 고소장을 보여주고 당장 해임시키라고 깽판을 쳤어요. 극과 학과장까지 찾아가서 당장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으면 가만 안 있겠다고 아는 기자 동원해서 이 학교에 어떤 교수가 강의를 하고 있는지 실체를 밝힌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징계위원회를 열 테니 진정하라면서 저를 달래더라고요. 그런데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해임도 아니고 정직 3개월이더라고요. 불륜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강의하는 게 말이 됩니까? 소문을 내야겠다 싶어서 그 학교 학생들의 자주 이용하는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상간녀의 실체에 대해서 모두 올렸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자 확실히 압박이 컸나 봅니다. 학생들까지 나섰으니 말이죠. 결국 그 여자는 해임됐고요. 제 남편의 회사에도 소장과 함께 남편의 행실이 담긴 내용을 팩스로 보냈어요. 그리고 더 기쁜 것은 그 상간녀의 남편이 제 남편을 작정하고 팼다고 합니다. 상간녀의 남편도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사실 그게 제일 꽃이더라고요.
제 손 안 대고 복수한 거니 제 입장에서는 참 좋았네요. 그렇게 복수했습니다. 물론 그 후 이혼 소송도 마무리되었죠. 위자료, 재산 분할,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다 받아냈고요. 지금은 그 후로 20년간 살던 동네를 떠나서 여동생이 있는 동네에 집을 하나 마련해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생각하면 화가 나고 울분이 올라오는데 이젠 시간에 맡기려고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제 인생을 살아야겠어요. 이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잘 이겨내 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제게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